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로 쉽게 풀어보는 김종곤 TV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누전 차단기를 보고 계시는데요. 누전 차단기를 3D 그래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것이 실질적인 누전 차단기의 그림이고요. 똑같이 오른편에 3D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누전 차단기를 이론 시간에 공부를 할 때 누전 차단기는 세 가지 기능을 하더라. 여러분들이 전기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과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이 실무에서 수변전 설비나 기계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로 적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첫 번째는 단락을 방지하죠. 단락으로부터 기기나 전선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누전 차단기의 역할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부하가 생겼을 때, 오버로드가 생겼을 때 트립을 시키더라.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이 하단부에 이 부분이 있죠. 이 바로 바이메탈입니다. 이 바이메탈이 이곳에 과부하가 생기게 되면 또는 오버로드가 생기게 되면 이것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바이메탈이죠. 두 개의 서로 다른 열 팽창 계수가 다른 금속을 붙여서 바로 이 바이메탈을 이용을 해서 단락이나 그 다음에 과부하로부터 이 회로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 누전 차단기의 첫 번째 제일 큰 목적은 누전으로부터 인축의 감전을 예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과연 우리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전 차단기는 3상 4선식 L1, L2, L3 중성선에서 지금 이 누전 차단기는 L3와 그리고 중성선에서 1차를 받았고요. 이곳에 메커니즘을 거쳐서 2차로 나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2차 부하 쪽으로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요. 먼저 단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락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쇼트 났다 그러죠. 같은 말이기는 한데요. 합선이란 말도 이렇게 혼용해 쓰기는 합니다. 약간씩 개념은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같이 쓰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용어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약간 달라요. 자, 보십시오. 지금 L3에서 출발한 전기는 이렇게 코일을 거쳐서 이 회전체를 회전시킨 다음에 아마추어를 회전시킨 다음에요. 이렇게 코일을 돌아서 중성선을 돌아서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1차로 가서 변압기까지 가요. 이렇게 L3의 이 누전 차단기의 2차 측에서 이 코일에 돌아서 이 코일이 일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임피던스고요. 이 임피던스는 저항으로 봐도 되죠. 리액턴스가 있죠. 이 임피던스라는 것이 있을 때 I는 R분의 V가 돼서 그죠? 이 전류가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옴의 법칙에서 이 전류가 이렇게 코일을 거쳐서 이 회전체를 회전시키면 이 회전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임펠러입니다. 이 임펠러는 지금 이곳이 집수정이고요. 이 집수정에 고인 물을 이 펌프가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펌핑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일을 끝낸 전기는 이렇게 전류는 중성선으로 돌아 나오게 됐죠.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벤치로 이 두 선을 꽉 물었단 말이에요. 동시에 물게 되면요.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코일을 거쳐서 일을 하고 돌아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인터섹트를 해버리죠. 그러면 이 L3와 중성선에 흘러가는 대단히 큰 전류가 이곳에 가지 못하고 쇼트, 그죠? 짧은 단자, 짧게 돌아서 L3가 짧게 돌아서 중성선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곳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만큼의 전류가 이곳에서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로 L3가 중성선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I는 옴의 법칙, I는 R분의 V에서 R, 저항이 이만큼 저항이 돌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의 저항이 없는 무지막지하게 작은 저항으로 작아져 버리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돌아가 버리니까 I는 R분의 V에서 전류와 저항이 반비례 관계가 있는데 저항이 무지무지 작아지니까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큰 전류가 흘러가지고 벤치를 통해서 흘러가 버리니까 쇼트가 나면서 이 벤치에 있는 이빨이 쑥
빠져버리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 전류, 대단히 큰 전류가 벤치가 쇼트나는 순간에 열화시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멀리 돌아서 일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 전기가 짧게 이렇게 김정곤이가 벤치로 이것을 깍 물어버리는 바람에 벤치의 이빨이 쑥 빠지면서, 그죠? 녹아버리면서 이렇게 짧게 돌아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단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과부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부하는 무엇이냐? 오버로드죠. 오버로드라는 것은 라면을 3개 먹으면 배부른 사람이 10개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가 과부하가 걸리겠죠. 이 전기가 지금 이곳에 들어가서 이 집수정에 있는 모터를 돌려서 이 임펠러를 돌려서 일정의 물을 펌핑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결된 구경 배관이 50A인데 이곳에 있는 모터가 0.5마력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렇게 이 회로가 설정이 돼 있는데 이곳에다가 0.5마력짜리 들어가는 곳에다가 5마력짜리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열되겠죠. 오버로드가 되겠죠. 이렇게 정해진 전격 용량을 걸 수 있는 부하보다 더 큰 부하를 걸었을 때는 이 누전 차단기가 차단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요, 정상적인 용량의 이 배수 펌프를 하더라도 어떤 이물질이, 임펠러 이물질이 머리카락 같은 게 걸려서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게 되면 전기는 계속 들어가는데 이 회전자가 이 머리카락 때문에 못 돌아가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코일이 열화되면서 오버로드가 걸리죠. 그래서 오버로드는 전격 전류보다 더 큰, 무지막지하게 큰 부하를 걸었거나 또는 지정된 용량이지만 그 회전체 내 어떤 이물질이 끼거나 또는 이 배수 펌프 하단부에는 베어링이 오래 있겠죠. 이 베어링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해서 그 베어링이 고장이 났을 때 이 회전이 잘 안 되겠죠. 이렇게 회전이 안 될 때 바로 과부하가 걸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세 번째 누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누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전류라면 키르이오프의 제1법칙이죠. 지금 ZCT가 이렇게 보여요. 이 ZCT에 이곳에 두 가닥의 전선이 관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닥의 전선이 이렇게 부하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될 때, 자, 이렇게 두 가닥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L3 들어가는 전류와, 그러니까 유입되는 전류와 이 코일을 지나서 집수용 펌프를 일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유입되는 전류의 대수의 합은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이 ZCT가 동작하지 않죠. 하지만 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 누전 차단기에 지금 2차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집수용 펌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지금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자, 확대를 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내서 보시게 되면요. 이곳에 지금 L3가 들어가서 중성선으로 돌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ZCT에 관통될 때 들어가는 전류와 나오는 전류가 같으면 ZCT가 동작을 안 했는데 L3가 이렇게 들어갈 때 3A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자, 이 코일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이 들어가는 전선 또는 나오는 전선의 어떤 이 피복이 벗겨져서 이 벗겨진 피복이 이 배수 펌프의 외함에 닿아서 이 충전된 누설 전류가 이 접지를 통해서 이 접지 부스바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3A가 들어가는데 누설 전류가 1A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외함을 거쳐서 이렇게 접지를 통해서 땅으로 흘렀다가 어디로 갑니까? 변압기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는 이 중성선에 들어가는 전류는 2A가 되겠죠. 이렇게 3A가 들어갔는데 1A가 땅으로 새고요. 2A가 중성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는 누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 단락 그리고 과부하, 누전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김정곤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